좋아요, 구독!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장 핫스탁5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나와 있습니다. 우선 에코프로가 결국 80만 원 선까지 내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됐죠. 에코프로 나와 있고요.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던 LG전자, 그리고 이 중동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을 보였고 정유주들, 그리고 같은 이슈로 방산주들도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또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도 오늘장에서 상승을 보였는데요. 종목들 종가는 또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코프로가 6%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78만 6천 원에서 종가 형성이 됐고요. 빅텍과 흥구석유는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는 장중에는 또 어떤 주가 흐름이었는지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에코프로 살펴볼 텐데, 테슬라가 중국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좀 힘이 빠지고 있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출발을 보였는데 계속해서 낙폭을 확대하면서 결국에는 80만 원 선 이탈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다음은 LG전자 살펴볼 텐데요. LG전자가 글로벌 소비 침체에도 불구하고 올 3분기에 1조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냈다라고 하죠. 이 호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는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장 막판에 더 강한 시세를 주면서 10만 원 선 회복을 하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다음은 빅텍 살펴볼 텐데, 중동에서 이 전쟁이 확전될 우려감도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이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빅텍은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LK99의 검증 결과를 정리한 이 백서가 이달 중에 나온다라고 하죠. 이 같은 소식에 힘을 받으면서 서남이 오늘장에서 9% 넘는 시세를 보이면서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종목 살펴보시죠. 흥구석유 살펴볼 텐데,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에 국제 유가가 연이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에 힘을 받으면서 오늘장 우리 시장에서도 정유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흥구석유가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계속해서는 강사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공개가 됐는데요. 어떤 종목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어느 종목부터 할까요? 우선 그러면 에코프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지금 에코프로는 여전히 핫한 종목입니다. 그렇죠. 지지난달까지는 워낙 시장에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슈를 한 번에 가져갔던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은 그때 매수하셨던 분들이 물려서 물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손실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에코프로에 대한 또 걱정, 이런 부분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에코프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2차 전지 중에서는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에코프로 BM과 같이 봐야 되겠죠. 상위에 있고, 또 최근에 자회사 상장 부분도 있고, 그러나 여전히 또 향후에 지금 현재 수주장고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것은 과연 어떤 이유일까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일단 너무 고평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고평가를 누가 함부로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고평가, 이런 성장주는 지금처럼 고금리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는 성장주의 프리미엄이 확 빠져버립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나빠서가 아니고, 앞으로 전망이 안 좋아서도 아니고, 지금 현재 증권사들도 보십시오. 지지난달 막 올라갈 때는 목표가를 상향했다가, 지금 안 좋으니까 목표가를 막 하향하고.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거기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는 거고, 신뢰감이 없어지는 거고. 어찌됐건 기적 빈속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는 지금 현재 7월 26일 150 약 4만 원, 이때 고점을 찍고, 이때 보시면 이게 장대 음봉이랑 똑같아요. 윗꼬리를 달았지만 이건 장대 음봉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적지 않은 물량의 이틀간 매도세가 강하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나타났으면서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하락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154만 원 기준으로 하면 지금 약 반토막인데, 사실 154만 원은 크게 이 회사가 그때 최고가를 찍은 것이지 그때 거래량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거래량은 어느 가격대에서 형성됐냐면 120만 원 전후에서 형성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그러면은 12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도 지금 여전히 많이 빠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자리에 왔느냐? 저는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결론은. 왜냐하면 지금 하단의 RSI 지표도 아직 과매도 구간은 아니에요. 과매도 구간 들어가도 아직 매수를 할까 말까인데 아직 과매도 구간이 아니라는 점 첫째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보는 기술적 지표에서 여기 최근에 이 구간을 보시면 지금 80만 원, 90만 원에 지금 쭈루룩 지금 매수세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80만 원을 이탈했습니다. 그럼 내일은 반등이 나오죠. 5% 이상, 6% 이상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 아니면 내일이 아니라 모레라도. 그 부분은 사실 설사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제 경험상 추가적인 반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제일 반등을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지금 구간에서 더 많이 빠지거나, 당연하죠. 아니면 짧은 시간에 장대 음봉이 나오거나, 그랬을 때는 이미 손절성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우리가 손바뀜 현상이라고 그러죠. 이 A 매도자와 B 매수자 간의 손바뀜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건 어디 구간, 매수자는 항상 싸게 잡으려고 해요. 특히 지금 같은 시장은. 그러면 급락이 나올 때 들어오겠죠, 매수가. 그때 손바뀜이 나야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여전히 이게 지금 추세 하락 구간이에요. 이게 단순히 조정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추세 하락 구간입니다. 이게 추세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이 추세 하락 구간을 상승으로 돌리기에는 아직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가격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기간 조정도 기간 조정인데 가격 조정이 충분히 더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매수보다는 관망하는 모드로 가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종목은 빅텍을 한번 볼까요? 네. 네. 빅텍은 뭐 방산주입니다.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종목은 뭐 빅텍과 관련해, 빅텍뿐만 아니라 퍼스텍 이런 한일 단조 이런 방산주들은 항상 뭐 북한이 미사일 쏠 때 갑자기 급등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단발성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한다 하더라도 이 종목들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매수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러면 지금 매도를 하셔야 되고, 아무튼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보시면 약 5,000원에서 6,000원 라인 이 구간에 오랫동안 그 박스권이 형성됐는데 그걸 하향 이탈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의 상한가가 자 보시게 되면 그걸 하향 이탈한 이에 오늘의 상한가가 이제 약 5,000원에 근접을 한, 내일이면 뭐 추가 상승이 나오겠지만 제가 볼 때는 추가 상승하면은 밀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타꾼들은 뭐 진입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진입을 안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다음에 이제 흥구 석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분쟁 관련해서 지금 국제 유가가 급등이 나왔죠. 국제 유가를 한번 볼까요? 지금 국제 유가 같은 경우 아까 한번 보셨지만 약 95달러에서 지금 8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이 분쟁 때문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추가적인 이쪽 95달러를 돌파하려고 그러면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딱 그냥 차트를 봤을 때는 굉장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확전 가능성, 일단 뭐 이스라엘이 네타냐후 총리가 그냥 물러설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하버드 학생들도 왜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편을 들지 않습니까? 하마스 편을 들잖아요. 그건 이스라엘의 이게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가다 놓고 사람을 죽이고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어찌됐건 논란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어떤 그 이슈를 생각했을 때 쉽지 않아 보인다. 어찌됐건 95달러가 지금 현재는 고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계속해서 이렇게 종목들 자세하게 짚어주고 계신데요. 이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최명장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이 시장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사님이 열심히 달려와 주셨는데 3분기 호실적 발표한 이 LG전자 이야기도 한번 짚어주시죠. LG전자는 사실 최근에 시장에서는 살짝 빗겨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또 시장의 중심에 섰다가 왜냐하면 주가가 계속 빠졌으니까 시장의 관심에서 좀 멀어졌는데 어찌됐건 3분기 실적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좋게 나왔습니다. 뭐 매출이 이제 20조 넘게 나왔고 일단 시장 컨센서스 시장에서 전망했던 것은 매출 20조 4,600억에 영업이익이 한 8천억 정도 되는데 지금 이번 3분기 발표한 걸 보면은 매출이 20조 7천억.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 약 1조 나왔으니까 전망치보다 한 20%, 25% 가까이 월등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오늘 강하게 나왔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 다음에도 좋아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내년 전망치는 증권사 리포트를 참고를 하면 내년 전망치는 일단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가전 부분하고 이번에도 전장 부분이 좋았는데 내년에 프랑스 파리 이제 올림픽이 있죠. 그러다 보면 이 올림픽 기간을 앞두고는 이 가전 수요가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 침체와 맞물리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올림픽 특수를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전장 사업부인데 전장 사업부는 지금 현재 충분한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글로벌 또 자동차 업체들도 이 부분의 전장화에 대해서 좀 더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LG전자의 내년 전망치는 맑음 그렇게 보고 기초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7월에 고점을 찍고 7월 여기 고점을 찍었죠. 7월 고점을 찍고 여러분 계속 하락하면 관심이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방송을 보시는 90% 이상의 투자자들은 올라가는 종목, 이 방송이 아니라 뭐 전국의 투자자분들의 상당수는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 빠지게 되면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속담에 대중의 뒤안길을 걸어가라는 말이 있죠. 남들이 보지 않는 종목을 봐야 된다는 거죠. 어찌됐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진 이후에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도 사실 제가 볼 때는 한 10%, 15% 지금 이 부분 문제뿐만 아니라 아직 장기 평선이 지금 이쪽이 이렇게 각도가 아래로 꺾어져 있어요. 그럼 이걸 뚫으면 밀린다고. 네, 대부분 100%는 아닙니다. 주식은 100%가 없어요. 제 경험상 약 60, 70%는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저항을 받습니다. 이게 보통 이 장기 평선 중심으로서 이격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격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여기에 수렴하려고 자꾸 해요. 그게 어쩌면 뭐 자연의 섭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차트에도 그런 게 녹아 있습니다. 어찌 됐건 지금 이 종목은 좀 더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자. 시장이 그닥 좋지는 않으니까 결론입니다. 네, LG전자 이야기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선암 좀 짧게 한번 분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종목을 오늘 이슈 종목으로 제가 추천을 해서 가져왔는데 지금 초전도체가 뭐 이러지만 하면 뉴스가 계속 나와요. 아직까지도. 제가 그때 말씀드리면서 뭐라 그랬죠? 설거지라 그랬죠. 이제 주가가 크게 오른 다음에 폭탄 돌리기를 하고 그 다음에 폭탄 돌리기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큰 자금이 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주가가 당연히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급반등이 한 번씩 나와요.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그거는 뭐냐면 남은 물량을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종목 아주 크게 급등한 이후에 물량 정리는 상당히 됐고 뭐 그리고 회사 큰 물량 가지고 있는 회사 쪽에서도 물량을 다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 지금 바닥을 다지는 듯하지만 사실 볼 거 없다. 다만
지금은 뭐 초전도태 뉴스를 한 번씩 나오겠지만 이때 과거의 영광, 그러니까 이날 8월의 영광은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답니다.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종목들은 그냥 단타로 잠깐 들어가시는 거는 뭐 제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만 조금 긴 안목으로 뭐 난 갈 거야, 아니면 물려가지고 난 이거 할 거야. 이 회사 실적을 한번 볼까요? 지금 이 회사 실적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화면에 지금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자예요, 계속. 예. 뭐 최근 들어 적자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계속 적자입니다. 매출액이 지금 뭐 100억도 안 나오는 회사예요.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1,200억이에요. 그러면은 납득할 수 없죠. 그러면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좋아요, 구독.